그래도 단기간에 수익을 좀 올려보고 이게 좀 현금화돼서 이래야지 체감을 하는데 장기 투자 2050년까지 쫙 보고 막 10년, 20년 투자하기는 뭐 그것도 의미 있지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도 하고 장기도 해야 되는데. 최근 이제 작년에 좀 화두가 됐던 게 아리백이라고 네. 우리가 기업이 쓰고 있는 전력의 100%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네. 하는 선언들인데 네. 그 아리백 선언을 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꽤 돼요.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 선언을 할 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전략까지도 같이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또 SBTI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 이니시에이티브라 그래서 파리 협정을 맺을 때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정도까지 절감을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곡선들이 있는데 네. 그 곡선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선언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 이런 데들은 아리백 이미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탄소 중립의 시대니까 미리 탄소 중립의 시대를 달성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롱런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단기간 내에 오히려 네. 이제 수익을 볼 수 수익, 있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선언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선언들을 하는 기업들을 좀 이제 유심히 보면 네. 단기적으로 좀 네.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 되게 좋은 예. 투자 맞습니다. 역시 컨설팅 대표님답게 컨설팅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또 보통 정보가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보가 많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냥 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어떤 기업이 이런 게 있나 그거를 뭐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ETF를 하란 말인가요? 네, 그게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네. 두 가지 다 하시는 건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네. 주식과 단기적으로 자기가 네. 하는 주식을 조금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지금 오늘의 주제는 약간 장기적인 그림의 그렇죠. 주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럴 때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 어려울 때는 제일 큰 손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요? 유건일 매니저님이요? 저는 아직 중학생이고요. 아까 큰 손이 있습니다 또. 누구요? 일단 정부가 제일 돈이 많겠죠. 그 중에서도 아까 미국. 국부펀드 뭐 이런 그건 예 국부펀드였고 국가 이제 국가.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맨 먼저 뭘 발표했죠? 파리. 이제 파리 협정에 다시 네. 사인한다. 그러면서 얼마 투자하겠다고 했냐면 친환경 2조 달러를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2조 달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는 인프라까지 해서 4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2조 달러 감이 좀 감이 안 오실 와요. 달러가 뒤에 붙으니까. 조금 예를 들어 와, 드릴게요. 감이 안 와요. 2200조겠죠. 네. 국내에 상장돼 있는 코스피,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뭐 LG에너지와 뭐 현대차, 뭐 이런 하이닉스 다 네. 시가총액 합산을 네. 달러로 바꿨을 때 네. 2조 달러입니다. 그거보다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국내 네. 시장 그러니까 규모가요. 조 바이든이 친환경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코스피 상장사들 다 합친 금액을 우리나라 기업을 다 살 수 있는 금액.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뭔가 그러면 이제 감이 그 외소해지는 오시나요? 느낌이 감이 감이 오시나요? 오네요. 에 대해서 이게 큰 아까 네. 빅머니가 움직였다는 게 국부본부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국가. 정부. 네.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석탄으로 지금 에너지원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67%인가요? 그 정도를 석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됩니다. 2060년까지 황사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2030년까지는 피크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늘다가 네. 줄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고요. 투자는 금액이 친환경에 매년 전망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매년 40조에서 100조를 40년간, 2060년이니까 40년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 바이든 2조 달러, 중국. 그럼 타 국가는
지금 계산도 없지 않습니까? 네. 유럽 네. 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네. 이 그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본다면 이 장기 투자하는 우리 부분은 이런 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너무 뭐 크죠? 갑자기 금액이? 뭔가 네. 아, 나 이제 투자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긴 그림으로 보시면 투자는 그러니까요. 쉬워집니다. 네. 네, 갑자기 얘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이게 뭐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처럼 이렇게 와 이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요? 이게 될 거야다기보다는 네. 위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친환경 기업들, 그렇게 선제 대응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네. 하면 위태롭지는 최소한 위태롭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좀 글로벌 미국이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미국이나 중국 그 규모가 큰 그런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좀 관심이 덜한 한국 어떤 국내 기업에 이거를 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할까요? 움직임은 늦었지만 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을 네. 하는 이 주요 이제 기술들의 네. 밸류 체인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에 거의 선두 그룹에 또 있어요. 한국이요? 예. 그러니까 정책은 좀 느린 반면에 기술은 선진 그룹에 네. 있어요. 예. 그래서 훨씬 유망하다고 이거 볼 수 좀 있는 자세히 것 얘기해 같습니다. 주시죠. 같아요. 네. 아까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3천 시대가 됐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보지 못했던 이제 지수대인데, 저는 이게 너무 허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네. 이 그린으로 오면서 제조업이 부상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 뭐 인터넷, 구글과 아마존, 국내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소프트웨어만 부각이 됐다가 이런 그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제조업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는 전기차 잘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물론 전기차 완성차보다는 네. 전기차의 핵심이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네. 전지 얘기 근데 좀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혹시 국내 기업 모르죠. 네. 지금 2차 전지의 그 빅6를 보면 네. 1등이 CATL, 중국의 CATL이 있고요. 네. 2등이 LG화학이고, 네. 3등이 파나소닉, 4등이 네. SDI, SK이노베이션, 중국의 BYD입니다. 이 6개 중에 3개가 국내 기업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인데 그 빅6 중에서 3개의 업체가 국내에 있고, 이 셀 업체 밑에 또 부품 업체들이 많은데, 네. 국내 모든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요. 이 관련된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사업 뭐가 있을까요? 풍력을 보자면 네. 물론 풍력은 저희 나라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아시다시피 약하거든요. 유럽에서 네덜란드. 맞습니다. 저 네덜란드에 살다 왔습니다. 책도 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 그래서 네, 풍력에서 제일 네. 중요한 건 뭐 기술로는 터빈이 제일 중요할 네. 텐데요. 터빈은 이제 유럽 업체들이 잘하는데 대신에 풍력의 그 아이템을 보면 터빈이 있을 테고 타워 네. 기둥이 있을 테고 네. 이 날개, 날개. 블레이드, 음. 그다음에 그 해상에 하려면 하부 구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터빈 발전기 빼고는 타워도 국내 전 세계 1등 업체가 있고요. 국내예요? 네, 아, 있고요. 놀라운 일이네요. 하부 구조물 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원래는 육상이었는데 해상으로 지금 나가면서 대형화가 되고 있고요. 지역으로 보면 유럽이었는데 유럽은 이제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성장성으로 보면 아시아 쪽에 많이 지을 거고 지금 최근에는 뭐 대만부터 해서 우리나라, 중국, 뭐 일본, 베트남 다 아시아 쪽에 지금 성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터빈은 조금 약하지만 다른 네. 밸류체이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태양? 수소, 수소. 뭐 태양광 있는데요. 네. 태양광은 중국이 네. 다
그거는 저도 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네. 하시고 계시고요. 네. 네. 수소는 어려운데 이제 태동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기차 시장 같으면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가 침투율이 4%, 2020년에는 25년에는 10% 정도입니다. 침투율을 하면은 신차가 팔리는데 네. 그 중에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4%가 팔렸다는 거죠. 네. 2025년에는 10%가 팔렸다는 네. 거.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렇게 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 네. 수소는 아직 이제 태동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소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전기차는 진정한 친환경인가요? 여러 아니라는 얘기도 네. 제가 들었어요.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이지만 그러니까 그 주변이 전기차를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로 다 바꾸면 네.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사이클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만 보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생산부터 이제 사용 단계까지를 다 봤을 때 이게 전기를 쓰는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CO2를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이 전기가 이거에 따라서 친환경이냐 아니냐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게 한 0.46 정도 돼요. 예. 네. 근데 인도네시아는 0.82 정도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전기차를 타는 게 좀 더 덜 친환경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0.85 정도가 넘으면 기존의 가솔린 차보다 이 라이프 사이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완벽한 이제 친환경이 되려고 하면 이제 전기도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전기차가 네, 네, 이제 네,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이제 뭐 중국보다 2위 뭐 이렇게 랭크가 돼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저희 네. 회사가.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너네 이제 우리 전기 오토바이 한번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네 배터리 뭐 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저희가 우린 엘사 걸 써. 이렇게 얘기를 목소리 그렇게 하시나요? 목소리 깔고. 예, 우린 엘사 걸 써. 이렇게 좀 뿌듯하게. 예. 그러면 왜냐면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물류비가 좀 더 싸니까요. 예. 그래서 우린 엘사 걸 써. 그러면 그 순간 와, 그렇게 좋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회사들이 좀 이렇게 좀 좋죠. 예, 그리고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타깝게 아까 뭐 태양광은 다 중국이 좀 그 가격 됐다잖아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그 가격이 왜 그러냐면 전기값 때문에 그래요. 네. 또 태양광은 이제 무한한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지만 그걸 생산하는 막상, 과정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들 네.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거기는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양광에 이제 생산을 할 때 얘가 CO2를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이거를 이제 그레이드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태양광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강세를 띠던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 저는 아까 지금 그 마지막 궁금한 게 수소가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다 왔는데 수소차를 직접 타봤다는 거예요. 오. 네, 이제 무슨 야 근데 수소차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뭐 충전이야 뭐야 막 이랬더니 뭐 서울에 지금 현재 두 군데 뭐 여의도랑 양재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그 어느 세월에 양재까지 가서 이거를 뭐 이걸 하나 근데 뭐 한 번 하면은 한 달 간다 그래서 제가 그 배달은 안 되니 그러니까 배달은 좀 힘들 것 수소 같습니다. 배달해주면 그 받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끼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수소차에 대해서 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유망한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건지는 되게 막연해요. 혹시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한국인가요? 맞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그 수소차 제대로 만들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랑 도요타인데요. 네. 원래는 그 도요타의 미라이가 1등이었는데 네. 현대차의 넥소가 아. 네,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다 넥소를 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미라이 2가 나와서 스펙도 더 좋아지면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긴 할 텐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야지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은 조금 더 빠른 시장이고 네. 이제 수소차 혹은 수소 시대는 네. 이제 태동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이제 전기차 만들 때 진짜 이게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네.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탄소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수소인데 그 중에서도 그린 수소 네. 색깔이 있습니다. 그린. 네. 그래서 친환경이네요. 네. 반대의 개념이 있겠죠. 그레이 수소. 그레이. 자, 그린의 반대 그레이예요. 네, 중간은 블루. 있는데 그레이는 뭐냐면 네. 이제 석유화학이나 뭐 철강 공정에서 이 부산물 개념으로 네. 나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소고요. 이제 그린 수소는 뭐 더 전문가시겠지만 네.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렇게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력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물이 혹시 H2O. 오 네, 역시 그건 알아요. 유식 한유식 화공파. 저자 누나예요, 네, 그래서 전기 분해하면 네.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거를 그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가 지금 그린 수소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1 올해 국내 모든 대기업들이 그 연초에 신년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키워드가 ESG였고 네네네. 그 중에서도 그건- E. 환경. 네, 다 여기 신규 사업으로 이런 수소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그린 수소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이제 모든 앞단이 먼저 그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네, 전체가 친환경이 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든 궁금한 점이요. 왜 예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나올 때 뭐 베타냐 뭐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지고 하나 뜨고 근데 전기차 수소차도 좀 듀얼. 다른 느낌이어서 네. 이게 뭐가 하나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기 시장을 딱 점령하고 나머지 하나는 쓰러지느냐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소차는 이제 충전소에 대한 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소를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왜냐면 그 수소를 얘가 이제 제일 작은 원자다 보니까 네. 얘가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네. 하면 이제 압력이 좀 네. 높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폭발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어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다 있잖아요. 네. 예, 콘센트들이 네. 예, 그리고 충전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소규모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의 이 네. 운송 수단으로는 전기차가 네.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먼 거리를 다닐 때는 수소차가 이용될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개념이 영역이 달라요. 약간 좀 네,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수소가 좀 뜨는 이유는 이것도 재생에너지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로 얘기하면 좀 쉬운데 물이 이제 그 항상 수도꼭지를 틀면 일정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받는 전기는 일정하게 나오는. 네.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을 틀면. 네. 근데 이제 그 물이 이제 출렁거리는 파도 같은 데다가 이제 파도 같은 데서 이제 받는다고 하면 한 번 들어왔다가 이제 안 네, 들어왔다 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 출력이 좀 줄었다가 구름이 이제 다시 거치면 이제 출력이 좀 늘었다가 그다음에 풍력은 또 바람이 불면 출력이 네, 좀 늘었다가 바람이 안 불면 출력이 줄었다. 아, 그런 이러니까 의미로. 이제 전력의 품질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에너지 전력을 저장했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탱크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빼내면 일정한 속도로 나오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저장소를 만드는데 그걸 배터리를 쓴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근데 그거에 대안으로 최근에는 이제 수소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예 그 물 분해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수소로 만들어서 그거를 우성시키는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 캐리어 네. 같은 게 필요해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물탱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물탱크의 개념으로 수소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이제 수소차도 그래서 원거리용은 네. 수소차로 쓰일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얘기하면서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한 번도 이렇게 좀 제가 잘 몰랐던 세상이 이제 우리 사는 인간이 사는 모습이 좀 많이 상식이가 인간이 사는 모습이 네. 많이 달라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사실 하우투 채널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너무 알겠고 뭔가 희망에 차고 이제 투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럼 이제 자 어떻게 해? 뭔가 행동 지침 이런 거 있으면 만약 우리가 이거 꼭 알고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투자는 어쩔 때는 좀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저희 집 딸이 2명이 있는데 네. 이렇게 문자로 나중에 보니까 결제를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모 게임을. 아, 근데 그 게임을 투자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되게 우리- 좋은 딸들이 네. 하는 게임. 아주 네. 좋은 근데 팁이에요. 그거는 국내 딱 주식이었고 와닿아요. 예, 또, 와닿아요. 또 미국 예. 최근에 상장한 유명한 또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도 결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지금 많이 핫하고요. 올랐어요. 처음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상장할 때부터 지금은 안 며칠 해요.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가. 그럼 네.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생활 속에서 체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생활 테슬라 속에서, 뭐 내가 전기차를 타는데 테슬라가 나오면 너무 좋아. 네.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 이러면 계속 그 관련 회사와 주변 밸류체 여기에는 어떤 회사가 납품을 하지?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는 사실은 조금 근데 불편하지만 그럼 이거 충전 어디서 해? 그럼 충전소 누가 짓지? 그거 아주 네. 좋은 팁이에요. 그럼 충전소 짓고 사실은 고압이기 때문에 네. 이 재료는 누가 할까?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네. 뭐 저희 책에도 나오겠지만 책을 읽어야겠어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생활 속에서 아니면 좀 필요해서 네네네. 보는 것들이 하나가 가장 네네네. 좋은 수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얘기했고 수소차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풍력이랑 네. 뭐 얘기했지만 이거 다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저희 네. 같이 뭐 기관 투자자면 뭐 이게 포트폴리오 짜겠지만 네. 개인들은 조금 그 중에서 선별을 하셔야 될 텐데 나랑 관련이 많고 내가 조금 잘 알고 이런 기업들을 생활 속에서 좀 찾는 법을 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팁을 드리냐면 혹시나 이제 그 중에서 국내 관심은 가는데 국내 테슬라 같이 국내 1등 기업이 없다. 그러면 미국 ETF에는 거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있는 ETF? 미국 ETF를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그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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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거를 좋은 네. 팁이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신지만 조금 노하우만 알게 네. 되신다면 쉽게 투자할 수 네.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지금 현재. 아까 네. 뭐 저기 이 아이패드에서 예. 그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는 저게 뭘까 그랬거든요. 예, 요 그림. 네. 요 그림이 이제 지구 온도가 이제 평균 기온 대비 네. 낮으면 파란색, 이제 높으면 이제 네. 빨간색인데, 그러니까 급격히 예. 최근에 늘었네요. 근데 좀 네. 연해지다가 빨개졌어요. 예,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벌써 1.5도씨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도씨가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제 팬데믹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수가 이 지구가 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 그래프의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뭘 계산해 놨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1.5도씨 이하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이만큼인데 네. 지금까지 이만큼 써서 우리 얼마 남았어 이걸 이제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한 400억 톤 정도, 예, 400억 톤 네. 정도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몇 년 정도 쓸 예산이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3년이요? 오, 진짜 맞았어요? 3년이면 우리 3년 뒤에 예,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정도 절망적이진 않지만 5년, 5년? 예. 그 제가 얼추 맞췄네요. 예, 5년 정도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1.5도씨보다 더 올라가게 네, 되는 그럼 어떻게 거고, 돼요, 진짜? 그러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럼 어떻게 지구 멸망이 그러면 이제 되나요? 점점 더 이제 많은 팬데믹들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더 많아지고 뭐 바로 죽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 또 발전해서 어느 정도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긴 한데 그 기술이 발전보다는 지금 현재 훨씬 더 많이 심각한 네,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잘 줄이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그 기업들을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 기업들은 더 힘을 받아서 더 네. 많이 줄일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어 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더 많이 감축하게끔 하고 감축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런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탄소 예산을 조금씩 덜 쓰면서 네. 이제 더 오래 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내용들을 다 저술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다 있습니다. 정말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물론 이제 뭐 공동 저자인 황유식 그 누님. 군의 누나로서 이제 네.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게 된 느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어디 가서 저도 네. 뭐 ESG. ESG 아, 네. 왜 이런데요? 예스지. ESG. 뭐 어차피 거꾸로 하나 다 네. 알파벳 다 있으면 예, 되잖아요. 예. 순서가 뭐 네. ESG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약간은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장기 투자, 단기적인 안목,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거나 또 궁금한 거,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생기면 또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오늘 저도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기업분들이나 네.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니까 다 아시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반가웠나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네. 혹시 대화에 관해서 대화의 달인 같은 네. 아,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혹시 이제 관련된 저술을 계속 하시더라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그 용어도 되게 어렵고 뭐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겠지 그러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거 당연하지만 시청자분들이나 저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전파해서 우리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